노는 게 제일 좋아. 어린이들의 대통령, 또통령이라 불리는 뽀로로의 주제곡 구절인데요. 맞습니다. 아마 어느 누구라도 노는 게 제일 좋다는 이 구절에 100% 아니 1000% 공감할 겁니다. 아참, 그 전에 제 소개를 깜빡했네요. 저는 시사위크의 귀엽고 깜찍하고 똑똑한 마스코트 로리라고 합니다. 이번엔 시사위크에서 준비한 로리의 꽃이 피었습니다. 나는 엄청나게 대단하고 대단하게 엄청난 기획과 함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저도 노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요. 로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구인가요? 아마 아이들 천진난만하게 웃고 땀까지 뻘뻘 흘려가며 뛰어노는 아이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실제로 아이들에게 있어 놀이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권리로 인식되었습니다. 그것도 꽤나 오래오래 전부터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인 1922년 영국에서 국제아동기금단체연합이 발표한 세계아동헌장엔 모든 학교는 모든 아동이 방과 후에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차 대전 직후인 1959년엔 유엔에서 아동권리선언이 채택됐는데요. 여기에도 제7조의 놀이 및 레크리에이션은 교육과 동일하게 다뤄져야 하며 사회 및 공공기관은 아동의 놀 권리 향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1977년 아동놀이를 위한 국제협회의 아동의 놀 권리 선언. 역시 놀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 놀이는 삶이다. 놀이는 본능이고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죠. 1989년 채택돼 1990년부터 국제법상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UN 아동권리협약도 제31조를 통해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고 아동 놀 권리를 강조했습니다. 아동에게 놀이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성장 및 발달 활동이기도 합니다. 갓난아기들이 자라가는 과정을 볼까요? 고개를 흔드는 도리도리와 손바닥을 쥐었다 펴는 잼잼 같은 놀이를 통해 자기 몸을 움직이는 법을 배웁니다. 기어다니고 걷고 뛰고 개구쟁이 아이로 거듭나는 과정 하나하나가 놀이와 떼놓을 수 없죠. 규칙을 익히고 갈등을 겪다 해결하고 이기는 것과 지는 경험을 하는 등 사회성을 처음 키우게 되는 것도 놀이를 통해서고요. 놀이의 본능적인 역할과 중요성은 많은 의학적, 과학적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입증되어 왔고 계속해서 활발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 소아과학회 의장인 마이클 요그만 하버드대 교수는 2018년 발표한 논문을 통해 놀이가 아동의 뇌 구조와 기능 발달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놀이는 쓸모없거나 경솔한 행동이 아니라 뇌 조직 발달과 실행 기능 강화에 도움을 주는 행위이며 아동이 목표를 추구하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요소들을 무시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그의 설명이죠. 또 미국 캘리포니아 UC 데이비슨 신경과학센터의 마티아스 제이 그로버 교수팀의 실험 결과 아동의 놀이 활동에서 촉진되는 중뇌와 측자의 활동은 기억과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레스브리지 대학교 행동신경과학센터의 세르지오 M. 페리스 교수팀은 쥐를 대상으로 놀이 관련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놀이 경험을 박탈시킨 채 성장하게 한 쥐들은 의사결정, 사회적 행동 조율, 성격, 지능, 언어 등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질 발달이 더뎌 위로 통과 등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해결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놀이는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자크 팡크색 교수는 2006년 발표한 연구 결과를 통해 중뇌의 7가지 핵심 시스템 중 하나가 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다른 저서를 통해서도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감각, 지성, 감정, 상상력을 발달시킨다. 아이들에게 그들이 사는 세상과 자신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죠. 뿐만 아닙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와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1시간씩 활동적 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창의성과 멀티태스킹 능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보건학과 연구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놀이를 경험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주의력 억제, 인지, 유연성 및 뇌 기능 향상 등이 나타났을 뿐 아니라 인내심과 관련된 행동 통제력도 향상됐습니다. 또 디미트리 A. 크리스타키스 시애틀 소아과 의사 겸 워싱턴대 의과대학 교수는 2007년 발표한 연구 논문을 통해 전통적인 장난감과 모양 분류 놀이는 아이들의 학습 기술을 향상시킨다고 밝혔죠. 이러한 놀이는 각종 아동 치료 측면에서도 적극 활용되며 관련 연구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놀이는 자폐 아동의 대표적인 치료 방법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자폐 아동의 뇌 발달뿐만 아니라 사회성 향상, 심리적 불안감 완화에 있어 놀이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일랜드 왕립 의과대학 연구진이 2023년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놀이는 아동의 뇌 호르몬 수치에 긍정적인 변화를 줍니다. 바로 옥시토신 호르몬 수치가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이 옥시토신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로 흔히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립니다. 옥시토신이 뇌에서 분비되면 상대방에게 사랑과 행복감을 느끼게 되죠. 따라서 놀이 활동은 자폐 아동이 가진 공격성이나 후회감을 줄여주고 사회성 형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처럼 중요하고 중요한 놀이에 있어서 우리나라 아이들의 현실은 정말 똑당하기만 한데요. 단기간에 눈부신 발전을 이루며 아이들의 전반적인 삶도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지며 많은 부분들이 선진국 수준까지 올랐지만 놀이와 관련된 지표는 초라하기만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들이 평일에 학교에서 있는 시간을 제외하고 3시간 이상 사용하는 활동은 학원 과외가 61%로 가장 많았습니다. 집에서 혼자 공부도 44.3%로 나타났죠. 반면 집 밖에서 친구와 놀거나 보내는 시간은 32%에 그쳤습니다. 취미 및 여가 활동은 7.4%에 불과했고요. 제일 좋은 놀이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 아이들,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듯 우리나라 아동들의 행복지수는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이 2021년 발표한 한국 아동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를 봐도 국제 아동 삶의 질 조사 3차 연구에 참여한 35개국 중 우리나라는 31위에 그쳤죠. 충분히 놀지 못하는 아이들의 현실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놀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은 아이들을 굶기고 교육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장 및 발달을 방해하는 것과 다름없죠. 본능과 같다. 이제 게리 랜드레스라는 아동학자 관련해서는 새들은 날고 물고기들은 헤엄치면서 아이들은 논다. 새들이 뭘 알려줘야지 날고 물고기가 뭘 배워야 헤엄치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에게 노는 건 본능과도 같다. 본능을 끊는 것 자체가 위험하고 혹은 아이들에게 당연히 놀아야 함에 마땅한 기본이다.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놀이에 대해서 그리고 아동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좀 전달하고 싶었어요. 먼저는 한국 OECD 국가 중에서 하위권을 행복도가 굉장히 낮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낮은 행복도의 원인으로 보이는 저희가 입시 경쟁 체제가 기반이 돼 있어서 우리는 잘 놀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일면의 학습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불균형, 정말 학습이 더 우선시되고 노는 거는 조금 불필요한 과정들로 좀 인식되는 그런 상황들이 개인적 노력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놀 권리를 보장해줘야 되는 그런 필수적 요건이 아닌가.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 협약 31조에서도 얘기하는 놀 권리, 여가에 대한 권리가 정말 보장이 돼야 된다, 보존해야 되고 국가적인 공보 사항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사항들을 매
보고 때마다 저희가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 좀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놀이 사회에서의 놀이가 차지하는 위치라는 한계가 있어서 시설도 늘어났고 관심도 늘어났고 했지만 여전히 아이들한테 놀이가 충분하냐라는 질문에는 의문이 있다는 거죠.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여전히 우리나라 아이들의 사교육 문제라든가 스트레스 문제라든가 쉼과 놀이의 여가가 없다는 부분,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 부분들은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놀이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플레이는 갈증을 의미하는 라틴어 플라거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듯 놀이는 지극히 자연스럽게 원하는 것이란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놀이에 너무나도 목마른 우리 아이들의 현실, 이제는 확 바꿔나가야 할 때입니다. 와, 진짜 재밌겠다. 안녕하세요. 시사위크의 귀엽고 깜찍하고 똑똑한 마스코트 모리 또 인사드립니다. 앞서 놀이에 꽃이 피었습니다. 1편 영상에선 아이들에게 있어 놀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각도로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이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현실도 짚어보았는데요. 여기서 퀴즈. 그렇다면 아이들이 마음껏 즐겁게 놀이를 즐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해보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답은 바로 시간과 공간, 그리고 놀이에 대한 인식 및 놀이 방법입니다. 시간과 공간은 어떤 활동을 하던지 당연하게 필요한 요소일 거고요. 이러한 시간과 공간이 주어졌을 때 놀이라는 활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행할 것인가도 그냥 지나쳐선 안 될 요소죠. 그 중에서도 공간은 안전과 밀접하고 놀이에 미치는 영향도 큰 아주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 시절, 더 멀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절엔 놀이터와 동네 골목길, 공터, 뒷동산 같은 곳이 주된 놀이 공간이었을 텐데요.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아파트, 특히 초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의 놀이 공간 풍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놀이터 등 놀이 공간이 과거에 비해 훨씬 안전, 깨끗, 쾌적하고 다양해진 건 좋은 변화로 볼 수 있는데요. 한편으론 아파트 주민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게 하는 등 모두에게 열려있어 허물없이 어울려 놀곤 했던 놀이 공간이 단절된 공간으로 변모한 점은 씁쓸함을 안겨줍니다. 또한 여전히 비슷한 구성의 구색맞추기식 놀이 공간이 적지 않고 각각의 나이대에 맞게 놀이 공간의 구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2024년 5월 7일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조금은 흐린 날씨지만 서울 강동구 고분다리 어린이 공원을 찾은 아이들은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그네나 미끄럼틀에 뛰어들어 신나게 노는가 하면 평소 자주 놀던 곳인 이곳을 구석구석 꼼꼼히 살피며 평가지를 작성하기도 했는데요. 이곳 고분다리 어린이 공원을 자신들이 직접 변신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시와 강동구, 주식회사 코오롱, 그리고 세이브 더 칠드런은 올해 3월 어린이 놀이터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노후된 고분다리 어린이 공원의 놀이 환경을 개선해 새롭게 탄생시키기 위해 힘을 모은 겁니다. 2015년부터 민관협력 구조로 어린이 놀이터 개선 사업을 진행해온 서울시는 전반적인 기획 등 행정 지원을, 강동구는 부지 제공 및 지역 어린이 및 주민 참여 지원 등을 맡았고요. 코오롱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후원하는 한편 놀이터 디자인과 설계 등에도 재능 기부로 힘을 보탰습니다. 코오롱은 2016년부터 서울시의 민관협력 어린이 놀이터 개선 사업을 후원하며 아이들의 놀이를 지켜주는 키다리 아저씨 역할을 해오고 있죠. 또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 더 칠드런은 놀이 환경 개선 사업 전반을 실행하며 아동 놀 권리 인식 개선 활동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2014년부터 놀이터를 지켜라라는 이름의 캠페인을 통해 민관과 연계해 농어촌,
지역아동센터, 도시, 학교 등의 놀이 환경을 개선하는 아동몰 권리 보장 활동을 전개해왔는데요.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109곳의 놀이 환경을 개선하는 성과를 남기며 활발하게 캠페인을 전개 중입니다. 첫 번째 디자인 워크숍이 열린 5월 7일엔 우선 후원사인 코오롱이 운영 중인 신재생에너지 교육 프로그램 찾아가는 에너지학교 에코롱롱이 진행됐습니다. 특수 개조된 트럭에서 각종 친환경 에너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앞다퉈 정답을 외치고 여러 체험에도 적극 참여하는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다소 서먹했던 분위기도 한결 풀렸죠. 이후 고분다리 어린이 공원을 재탄생시키기 위한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취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소개와 설명이 이루어진 뒤 아이들과 함께 고분다리 어린이 공원으로 나가 놀이 활동을 하며 기존 시설을 살펴보고 평가하는 시간이 마련됐죠. 아이들은 평소 익숙한 놀이 공간이었던 고분다리 어린이 공원의 그네와 미끄럼틀 같은 놀이시설로 뛰어들어 에너지를 발산하는가 하면 꽤나 진지한 표정으로 곳곳을 꼼꼼히 살피고 생각하기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내려놔야겠는데 이거. 됐다. 그리고는 고분다리 어린이 공원 지도에 저마다 생각하는 재미있는 공간, 재미없는 공간, 위험한 공간을 스티커로 붙여보기도 하고 실내로 이동해 기존 놀이 환경에 대한 의견과 어떤 놀이를 즐겨하고 어떤 놀이 공간이나 기구를 좋아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했죠. 기존의 고분다리 어린이 공원에서 아이들이 가장 아쉽다고 말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놀이터를 대표하는 놀이기구인 미끄럼틀입니다. 물론 미끄럼틀 자체가 싫다는 건 아니었고요. 너무 평범하고 낮다 보니 별로 재미가 없다는 평가였습니다. 어른들의 시선에선 캐치하기 힘든 실제 이곳에서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기에 느끼고 지적할 수 있는 개선점이었죠. 재미없는 공간은 어디였어요? 미끄럼틀이랑 정자요. 또한 즐겨하는 놀이로는 술래잡기를 꼽는 아이들이 많았는데요. 때문에 숨을 수 있는 곳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꼭 화려하고 흥미진진한 놀이기구만 원하는 것이 아니고 친구들과 함께 여러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죠. 5월 14일과 21일에 이어진 세 번째 디자인 워크숍에선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터를 그림과 모형으로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이 펼쳐졌습니다. 자기 손으로 가장 좋아하는 공간 중 하나인 놀이터를 만들어보는 아이들의 모습에선 진지함과 함께 미소도 떠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조별로 만들어진 작품들은 모두 깜짝 놀랄 만큼 개성 넘치고 기발했답니다. 그야말로 상상 속의 나라나 동화 속의 놀이터였죠. 가족이 다 함께 탈 수 있는 커다란 미끄럼틀, 아이돌 댄스를 추며 공연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무대, 지하 공간이 있는 놀이터, 숨을 공간이 엄청나게 많은 터널, SNS에 올릴 사진을 찍을 포토존, 그리고 친구들과 간식을 사 먹을 수 있는 편의점까지 아이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와 함께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고스란히 느끼게 해줍니다. 자, 여기에 미끄럼틀은 몇 개나 있나요? 여기요? 11개요. 아이들의 디자인 워크숍이 끝나면 부모님들과 지역 주민분들이 함께하는 시간도 이어졌는데요. 아이들의 놀이 환경 개선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모인 어른들은 아이들이 내놓은 여러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구현시킬지 함께 고민했습니다. 4개의 미끄럼틀이 있어서 아이들이 난이도별로 할 수 있는 거, 영화 한두살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미끄럼틀, 나이대별 다른 친구들, 엄마 아빠랑 같이 까지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해요 라고 하면서 이런 사이트 하나를 만들었고, 또 아이들은 미처 생각하기 힘든 안전 및 규정상의 문제나 입지적 특성 등 여러 요소들을 꼼꼼히 따져보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열띤 소통을 바탕으로 마련된 새 놀이공간 디자인은 6월 19일 발표회를 통해 공개됐는데요. 완전히 새롭게 탄생할 고분다리오 리니 공원은 공사를 거쳐 9월에 다시 개장했습니다. 이번 고분다리오 리니 공원 개선 사업의 핵심 요소는 아이들이 직접 참여한 것인데요. 이는 1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세이브 더 칠드런의 놀이터를 지켜라 캠페인에 있어서도 핵심 요소랍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100곳이 훌쩍 넘는 놀이 환경 개선 사업을 수행하면서 반드시 놀이 공간의 주인인 아이들을 그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놀이 디자인 활동은 주요 포인트에 대한 인사이트만 얻어서 끝내는 그 워크숍이라기보다 그 공간을 활용할 주인들이 그 공간에 대해서 설계하고 그 공간에서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한지에 대해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 작업을 전반에 깔고 놀이 공간을 완성해 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자신들의 놀이 공간을 바꾼 사례들 살펴보면 재미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리의 눈길을 확 잡았던 건 바로 2021년 충남 공주중동초등학교에 마련된 동그랑땡 놀이터인데요. 교실에서 미끄럼틀을 타고 밖으로 내려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아이들의 동화 같은 바람을 실현시켰답니다. 같은 해 부산 월평초등학교에 마련된 복본 놀이터도 아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화려하거나 모험적인 놀이기구가 아니라 학교의 자랑인 커다란 벚나무 아래서 친구들과 쉬고 이야기를 나누고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들로 꾸며졌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자신들의 놀이 공간을 만드는 건 놀이, 그리고 놀 권리의 본질적인 측면에서도 무척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놀이 환경 자체가 아이들에게 내가 주인이다 라는 주인의식을 주는 공간이 바로 아동 참여의 영역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개장식 행사에 와서는 자기 친구들에게 여기 내가 만든 곳이야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디자인의 일부 기여했을지언정 결국엔 그 디자인 활동에 참여했던 그 아동들은 내가 만든 곳이다 하는 주인의식, 그리고 만들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활용하고 그 공간을 유지해서 관리하는 부분까지 아동들이 좀 책임의식을 갖고 있더라. 이제 놀이 공간으로 확보된 곳인 경우에는 아이들의 자율성과 주도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놀이의 활동이나 놀이의 내용이나 놀이의 선택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의 상상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반가운 점은 이처럼 놀이 공간을 새롭게 만들거나 개선하는 과정에 아이들을 직접 참여시키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놀이의 장인 공간을 만드는 과정에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 놀이의 주인인 아이들이 놀이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출발 아닐까요? 앞서 1편과 2편 영상을 통해 놀이의 중요성과 우리나라의 현실,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놀이 공간을 만드는 활동의 의미들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여기서 모리가 아주 원론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바로 놀이란 무엇일까? 어떤 게 노는 것일까? 입니다. 일상적으로 너무너무 흔하게 쓰는 말이지만 막상 답을 하긴 쉽지 않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놀이와 노는 행위는 어떤 것을 특정하기보단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술래잡기나 얼음땡, 여러 게임 같은 건 기본이고요. 여행이나 친구를 만나러 갈 때도 놀러 간다고 말하곤 하죠. 누군가에겐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는 것이, 누군가에겐 요리를 하거나 뜨개질을 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놀이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일 또는 공부를 하지 않는 것도 논다고 표현하는데요. 실제로 국어사전에서 놀다를 찾아보면요. 1번 놀이나 재미있는 일을 하며 즐겁게 지내다. 2번 직업이나 일정이 하는 일 없이 지내다. 3번 어떤 일을 하다가 일정한 동안을 쉬다. 이렇게 나옵니다.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회와 상호유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요.
놀이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안타까운 현실도 언어적인 측면과 맞닿아 있습니다. 놀이를 하다라는 의미의 놀다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놀다가 혼용되다 보니 놀이에 대한 인식이 저해되고 부정적인 오명을 쓰기까지 한 것 아닐까요? 가뜩이나 교육열이 뜨거운 사회에서 놀이가 마치 공부의 반대말인 양 여겨졌으니 왜 그렇게 등한시되어 왔는지도 속상하지만 알 것 같네요. 이처럼 놀이에 대한 인식부터 제대로 형성돼 있지 못하다 보니 목마를 때 물을 찾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야 할 놀이를 어렵게 여기는 모습까지 나타납니다. 아이들에게 놀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접해보기도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평소에도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쓰고 있는 편이에요. 그렇게 놀이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어디까지가 놀이인지 좀 어려울 때가 많이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아이들이 충분히 놀았다고 생각했는데 심심하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집에 장난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도 뭐하고 놀아야 되냐는 얘기를 할 때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장난스러운 행동을 한다든지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낄낄대고 자기들끼리 신나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놀이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엄마로서 좋은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뭔가 이끌어줘야 할지 그것도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어린이 박물관이나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곳들을 진짜 힘들게 예약해서 아니면 이제 오픈런을 해서 갔는데 막상 가서는 그렇게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재밌게 놀아놓고서는 나가면서 이제 지금 이제 놀러 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저 나름대로는 되게 재밌는 놀이의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한테 그게 아니었던 건지 좀 어려울 때가 한 번씩 있더라고요. 사실 어머니들한테 여쭤보면 아이가 충분히 논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이가 이제 공부를 하지 않고 뭔가 그냥 가만히 있다거나 하는 시간들을 모두 이제 놀이 시간으로 인식을 하는 반면에 아이들한테 물으면 놀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항상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놀이라는 게 어른이 보기에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일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쉬는 상태를 모두 망라해서 놀이로 규정을 하는. 그래서 자유놀이 시간이라는 걸 아이들에게 배정을 해줬어요. 60분 정도 너희들이 자유롭게 놀아봐 라고 오픈해줬을 때 가장 먼저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선생님에게 달려왔어요. 선생님 우리 뭐하고 놀면 돼요? 라고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자유롭게 놀면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하고 놀까요? 라고 어른에게 물어보는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이게 정말 습관화 됐구나. 내가 스스로 놀이를 결정하고 어떻게 놀아야 될지를 우리 아이들 모임 안에서 정하는 게 굉장히 좀 어색하구나 라는 부분들도 처음에 느꼈고 한바탕 시컷 놀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아이들한테 지금부터 노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이들은 무엇을 하고 놀지 몰라서 약간 두리번 하기도 하고 깔깔거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아예 그런 도구는 살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놀이는 절대 어려운 활동이 아닙니다. 놀이의 범위에 대해선 학계나 학자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재미있고 즐거운 활동입니다. 또한 놀이의 핵심 특성으로 자발성과 자기주도성, 무목적성을 꼽는 것이 정설로 여겨지고 있죠. 먼저는 아동놀이나 아동학 관련된 부분의 학자들이 말씀하시는 영역에서는 아동들이 창의적으로 주도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이 가장 좋을 것 같다. 저는 아이들이 즐거움을 가질 수 있고 거기에서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실컷 자율적으로 놀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선택권이 전적으로 아이들에게 있을 때 그거는 충분히 어떠한 모습이건 놀일 수 있다. 그리고 저희랑 같이 함께 해온 건축사라든지 놀이시설 설치하는 그런 업체들의 디자인 팀장님이나 관계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뭔가 그네면 그네, 미끄럼틀이면 미끄럼틀. 하나의 요소만을 가지고서 놀 수 있는 놀이기구나 그런 형태보다도 아이들이 그 공간을 좀 창의적으로 이용하면서 주도적으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더 좋은 놀이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놀이터를 운영하고 그곳을 배치하면서도 휴공간, 여유공간, 공터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해요. 아이들은 놀이기구나 그런 기구들에서는 정해진 대로만 놀고 보통은 그 방법대로 안 노는 친구들이 물론 있지만 그네는 그네 타야 하는 방법이 있고 취소는 취소를 타는 방법이 있고 요즘에 모래놀이가 굉장히 아이들에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보기도 했는데 모래놀이는 정해진 게 없어요.
정형화된 게 없고 공터에서도 어떻게 놀지 뭐 그 아이들이 정하는 거니까 참여 구성원들이. 어른들도 시간과 여유가 생기면 하고자 하는 것이 제각기 다르듯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도 저마다 다르고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금방 실증이 나서 다른 놀이를 찾기도 하고요. 어른들이 보기엔 엉뚱하고 재미가 있을까 싶은 걸 하면서 신나기도 하죠. 놀이를 무언가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놀이의 핵심 요소, 자발성, 자기주도성, 무목적성인데요. 그러니 어른들도 조금 더 내려놓고 기다리고 쉽고 편안하게 접근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아이들과 놀이를 즐길 기회가 있을 때 아이들이 놀이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저는 이제 노력하는 편입니다. 놀아준다라기보다는 함께 노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놀이의 진행자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좀 아이들이 놀이하는 모습을 많이 지켜보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놀이를 이끌지 마시고 아이들이 놀이를 이끌 수 있도록 조금의 마음은 여유를 좀 두시고 아이들의 놀이를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또 아이들마다 좋아하는 놀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놀이하는 모습을 지켜보시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원하는 활동을 할 때 아이가 왜 이걸 좋아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아이를 잘 관찰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사실 특정한 개입 없이도 아이들하고 함께 놀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규칙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걸 관찰할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기다림입니다. 아이가 뭔가 하지 않을 때 이게 놀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거나 아이가 못하는 거라고 섣불리 판단을 내리면서 부모나 또는 성인의 개입이 시작되는데요. 놀이는 사실은 아이의 본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동들은 놀이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진지하게 흥미를 가질 때까지 조금 참고 기다려주고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좋은 게 아닐까. 뭐 아이들이 놀고 싶어요 해서 놀게 해줬는데 아이가 나는 못 논 것 같아요. 우리 언제 놀아요? 그 얘기를 또 다 놀고 나서 집에 갈 때 언제부터 놀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성인이 정말 이끌어간 놀이가 아닐까 하는 부분들을 좀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좀 제대로 놀 수 있게끔 좀 해줄까 라는 영역에서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노는 건지,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좀 충전되고 또 그 여가로서 좀 느끼는지에 대해서 성인들이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 관찰해 본 게 있으면 아이들에게 코칭을 좀 해줄 수 있을지언정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보라라고 물꼬를 터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어린 친구들에게 필요한 부분이고, 청소년들이나 초등 고학년만 돼도 아이들이 어떻게 놀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성인들은 그저 안전에 대한 보안적 영역만 좀 도움을 주고 지켜봐 주는 것, 그리고 놀아라고 했으니까 그냥 등 돌리고 있는 게 아니라 놀아라고 했을 때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봐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놀이는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활동이죠. 때문에 어떤 게 진정한 놀이일지, 어떻게 놀아야 좋을지를 너무 깊이 고민하기보단 아이들이 충분히 놀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해주고 스스로 놀이를 찾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이들하고 체험관을 간다거나 문화예술 공연을 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놀이와 상관없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놀이냐 놀이지 않느냐보다 사실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는 질적으로 부모-자녀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뭔가를 많이 보여주겠다, 경험시켜주겠다라는 욕심을 조금 접어놓으시고 그 목적보다는 아이가 나와 함께 하는 시간을 즐기듯이 나도 아이와 함께하는 이 시간을 관계적으로 즐겨보겠다 정도의 마음으로 가시면 사실은 가서 아이가 덜 보더라도 덜 체험하더라도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즐겁게 함께 하실 수 있는데, 부모님은 이왕 돈 주고 여기까지 왔는데 더 많은 걸 보여주고 싶은데 아이들이 딴 걸 한다고 하거나 쉽게 지친다거나 했을 때 아이의 눈높이에서 함께 상호작용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님들은 아이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찾기 때문에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아이들이 오랫동안 그 기억을 가지고 가는 거는 그 체험 그 자체보다는 부모님과 함께 했었던 시간이라는 거, 그 부분을 조금 깊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아이의 자율성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놀이라는 거는 가장 안전하게 아이들이 자율성과 주도성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랬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도록 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허용적으로 부모님들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모리 또 인사드립니다. 모리는 이번 놀이에 꽃이 피었습니다. 기획을 함께하며 아이들의 놀 권리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다만 놀 권리와 놀이의 중요성이 꼭 어린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어른들도 충분한 놀 시간과 잘 노는 게 무척 중요하죠. 아이들과 다른 건 놀이의 형태가 각종 여가, 취미, 레저 활동 등으로 나타난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놀 권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동안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법정 근로 시간이 줄어드는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여러 개선이 이루어졌고 전반적인 문화 자체도 많이 달라졌죠. 이제는 워라밸의 가치가 크게 강조되고 있는 게 그 증거입니다. 이렇게 나아질 수 있었던 건 어른들에게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어른들은 어떠한 문제를 인지하고 공론화시키고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 및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충분히 갖추고 있죠. 반면 아이들의 놀 권리 문제는 오랜 세월에 비해 인식 확산 자체가 더디고 개선 또한 지지부진합니다. 당사자인 아이들이 스스로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아이들의 놀 권리를 더 꼼꼼하고 확실하게 챙겨야 할 이유겠죠? 6월에 어느 주말 서울 보라매공원에선 작은 놀이 축제가 열렸습니다. 비영리 시민단체인 놀이하는 사람들 서울지부 동작 서부지회가 매월 개최하는 두근두근 놀이 한마당을 마련한 건데요. 단체 회원들뿐 아니라 공원을 찾은 남녀노소, 가족 연인들이 자유롭게 놀이에 참여하며 즐기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답니다. 놀이하는 사람들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놀이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국 각 지부별로 매달 두근두근 놀이 한마당을 열고 있고 10월엔 전국적으로 놀이의 날을 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놀이 활동가 양성, 놀이 공간 및 놀이 방법 공유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 펼쳐오고 있답니다. 민간 차원에서 아이들 놀 권리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대표주자 중 하나죠.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도 아이들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이 꾸준히 확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4가지 권리 영역의 놀이권을 포함시키고 10대 추진 과제에도 아동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 만들기와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 만들기를 담았습니다. 현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아동정책 추진 방안에도 지역 특성에 맞는 놀이 환경 등을 조성하는 놀이역 신선도지역 확대, 전국 놀이시설 위치 유역, 프로그램 정보 플랫폼 구축 추진, 놀이가 아동의 창의성, 사회성, 정서, 신체 발달 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집중 홍보 등의 내용이 담겼죠. 지자체 차원에서는 조례 제정 움직임이 눈길을 끕니다. 시사위크가 집계한 결과 전국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243곳 중 81곳이 아동 놀 권리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는 향후 아동 놀 권리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실행에 옮기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될 겁니다. 서울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지난해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서울 어린이 권리 장전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의 5대 사업 분야인 신나는 놀거리가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요. 서울 어린이 권리 장전이 명시한 4가지 어린이 권리에도 놀 권리가 포함됐죠. 최근엔 우리 아이들의 놀 권리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좋은 기회가 찾아오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지난해 늘봄학교 정책을 발표하고 현재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방과 후
교육 활동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이죠. 정규 학교 수업을 마친 뒤에도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겁니다. 늘봄학교 정책이 내년부터 전면 확대 시행되면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정규 수업 이후에도 오후 5시까지 안전한 학교에서 머무르며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돌봄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침 저녁 돌봄까지 포함하면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늘봄학교가 운영되죠. 이러한 늘봄학교 정책을 아이들의 놀 권리 증진 측면에서 보면 놀이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인 시간과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놀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적절한 실행 방법만 마련된다면 학교라는 공간과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을 통해 놀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죠. 실제 정부도 늘봄학교 운영에 있어 놀이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늘봄학교를 통해 놀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선 많은 준비와 노력들이 뒤따라야 할 겁니다. 학교 내에 적합한 공간 마련은 물론 담당 인력과 구현 방법 등 숙제가 한가득이죠. 시사위크는 이러한 숙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참고할 만한 좋은 선례를 울산과 충주에서 각각 만날 수 있었는데요. 먼저 울산시 교육청은 지난해 숙박 놀이 공간이 있는 환경 조성 사업에 착수해 올해 초 5개 초등학교에 자연 친화적인 놀이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학교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유휴 공간을 활용해 아이들이 놀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새롭게 꾸민 점이 인상적이었죠. 근데 이 본사업은 우리 학생들에게 학업도 중요하지만 거의 못지않게 중요한 실권리,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교 내 유휴 공간에 학생들이 원하는 쉬고 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는 사업입니다. 각 학교마다 사정과 상황이 다르긴 하겠지만 이렇게 유휴 공간을 활용해 놀이 공간을 마련하는 건 대부분의 학교가 얼마든지 추진해 볼 수 있는 방법 아닐까요? 저희는 당초 사업 취지가 숲과 놀이공간으로 타이틀을 정했었는데 학교에 어느 정도 이 놀이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이렇게 뭐 좀 좋은 공간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있든지 하단이라든지 그다음에 나무와 나무 사이 그런 공간밖에 존재 안 해가지고 최대한 그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이제 놀이공간을 조성해보자. 착각한 게 하단내, 그다음에 숲내 그래서 이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여기 보면 학교에 진짜 이래 아름다리 큰 나무들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이 나무를 활용해가지고 클라이밍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가지고 최대한 하단내 아니면 짜투리탕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놀이 공간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좀 학생들이 뭐 방과 후에 이제 동네 공원이라든지 뭐 좋은 공원을 찾아갈 수 있는데 뭐 학교 안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학생들이 가장 좋은 방안인데 학생들이 학교의 유출을 좀 막으면서 학교 안에서 이제 학생들이 전체적인 돌봄할 수 있는 공간을 건물 안이나 밖에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저희들 학교에서는 짝둘이 유휴 공간을 갖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극히 드뭅니다. 지금 팽팽한 높이가 똑같은 땅에다가 지금 놀이실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뭐 비탈면도 찾아보고 하단도 찾아보고 아니면 버려져 있는 뭐 재활용 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재탄생시켜가지고 활용해가지고 그런 공간을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충주에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교육청이 운영하는 놀이 전문기관인 놀이교육지원센터가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폐교를 활용한 이곳은 다채로운 실내 놀이공간 및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놀이 전문 강사와 함께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가족 단위는 물론 학교나 마을 단위로 이곳을 찾아 한바탕 놀이를 즐길 수도 있고 직접 학교로 찾아가기도 하죠. 지난 4월엔 매년 개최하는 놀이 한마당이 많은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과 함께 열리기도 했답니다. 늘봄학교 내 놀이 구현에 있어서도 이러한 전문기관이 마련된다면 어떨까요? 훨씬 더 내실 있는 놀 권리 증진이 가능할 뿐 아니라 운영과 인력 등 여러 문제들도 해결되지 않을까요? 일단 공간적인 측면에서 학교라는 곳에서 돌봄을 제공하고 그 돌봄의 공간을 놀이에 기반해서 조금 조성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요. 모든 지역사회에서 가장 좋은 지역에 가장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일반적으로 학교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이 학교를 거점으로 뭔가 돌봄 공간을 이제 제공받는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보다 좋은 공간이 없죠.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도 어쨌든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확보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학교가 지금의 같이 똑같은 교실에 똑같은 형태의 그 시간만 연장한 형태의 방과 후 교실이라면 그렇다면 아이들의 놀이는 사실 보장되기 어려운 구조다. 이제 늘봄 학교도 그러한 의미에서 시설과 공간을 학교가 제공하고 그 안에서 놀이가 존재하게 한다는 그 취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교 안의 놀이터라는 의미로 늘봄 학교 놀이터라는 이름으로 규정을 하고 거기에 놀이의 가치가 숨어 있도록 프로그램보다는 아이들의 자유로운 주도권들이 살아있도록 운영하는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리와 함께한 모리의 꽃이 피었습니다. 기획 영상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놀 권리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을 해보았는데요. 시사위크와 저 모리는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더욱 마음껏 놀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실 거죠?